이 기록 영상은 2020년 8월 12일 오후 7시 경남 거창군 시민사회단체에서 주관한 한반도 평화통일 촛불 문화제 영상입니다. 장마로 인해갖고 사실 좀 피해 입으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는데, 그래도 우리가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누군가는 이렇게 촛불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이 자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거창군 여성농민회 사무국장 맡고 있는 박재선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또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올해가 공동성명이 나온 지 2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 소중한 약속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자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나는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민족의 영원인 통일을 우리 힘으로 이루기 위해 담대한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자주의 원칙을 다지금 확인하고 우리가 함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갖게 되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 김 위원장과 나는 이제 세상에서 누구도 없는 좋은 유동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마음을 합치고 힘을 모으면 그 어떤 도전과도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꼭 보여주고 싶으면 또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양 정상은 민족 자주와 민족 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 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우리 결의의 마음은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통일이 되면 빗자리 타고 북한에 가서 북한 친구들이랑 놀 거예요. 우리 민족끼리. 14선언, 쌍방은 우리 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 번영의 시대, 다주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 와! 우리의 앞길에는 탄탄대로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앞길에는 생각 못했던 도전과 난관, 시련도 막아 나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련을 이길수록 우리의 힘은 더욱 커지고 강해지며, 이렇게 다져지고 뭉쳐진 민족의 힘은 하나된 강대한 조국의 깃들이 될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북한함 8천만 개의 손을 굳게 잡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세계는 오랫동안 짓눌리고 갈라져 고통과 불행을 겪어온 우리 민족이 어떻게 자기 힘으로 자기의 앞날을 강구하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이다. 정연타. 우리는 하나이다. 그 누가 갈등이라 했는가, 그 누가 대립이라 했는가. 우리는 하나이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이다. 노인과 젊은이, 세대와 신세대, 우리는 하나이다. 남편과 부모와 자식, 우리는 하나이다. 교사와 학생, 교수와 제자, 우리는 하나이다. 누가 있어 밀쳐낸다 이러는가, 누가 있어 미워한다 이러는가, 누가 있어 우리를
어떤 거센 바람이 불어와도 어떤 모진 시련이 다가와도 어떤 음모와 모략이 있어도 어떤 술수와 해방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이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지니 우리는 흩어지지 않을지니 오직 하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이다. 결단코 하나이다. 정의라는 이름 앞에 민주라는 이름 앞에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단호한 결의 앞에 우리는 하나이다. 열이었다가 백이었다가 수만이었다가 결국 하나일 수밖에 없는 우리는 하나이다. 우리 민족은 하나이다. 애시당초 하나이다. 예, 당황하셨을 텐데 너무 신나서 멋지게 해주셔가지고 저희 거창 여성의 김군희 황옥 선생님께서 신앙송해 주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한 분 발언을 들어볼 텐데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거창군협의회 신승열 회장님 모시고 발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 전화를 몇 통화 받아드렸습니다. 전화하신 분께서 어떻게 이런 좋은 행사를 하냐고 축하 전화였었는데 제가 아닙니다. 우리 평통에 하는 게 아니고 거창농민회와 거창여성회가 여성농민회가 제안을 하고 그리고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행사라고 제가 정중하게 자세히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제안하고 또 준비하고 진행하는 단체와 실무자께 감사의 인사를 대신해서 전해드립니다. 10년 전에 거창마리에서 농사를 짓고 염소를 키우던 선배가 한 분 있었습니다. 딸이 3명이었었는데 이 교육도시 거창에서 더 나은 교육을 시키겠노라고 하고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 선배가 자동차 수리 자격증이 있어서 뉴질랜드 가서 자동차 수리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이 선배가 작년에 중국 여행을 갔더랬습니다. 그런데 중국 여행을 가서 거기서 북한 여행도 함께 했습니다. 카톡으로 계속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이 선배는 중국 고려 여행사를 통해서 외국인들과 함께 평양과 개성과 금강산과 판문점까지 이렇게 여행을 하고 사진을 그때그때 카톡으로 저에게 보내준 그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부럽기도 하고 상당히 많은 의문점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그 점에서 저는 거창에 있는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정말 어렵게 판문점을 견학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땅인 판문점을 견학하는데도 유엔사의 승인을 받고 그리고 국방부에 어느 계급 높은 정부를 통하고 어렵게 신원조회를 해서 판문점을 견학을 했더랬습니다. 그 점 아마 지나고 보니까 그 선배가 판문점을 견학하던 그 시기가 비슷한 시기였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그리고 군사 분계선을 앞두고 그 선배는 북한의 판문각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그런 기묘한 연출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궁금증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똑같은 한국인인데 저는 우리나라에 있는 판문점을 이렇게 어렵게 오는데 제 선배는 뉴질랜드에 사는 이 선배는 어떻게 저렇게 자유롭게 평양과 개성과 금강산과 판문점을 이렇게 자유롭게 여행을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만약 북한을 간다면 어떤 방법을 거쳐야 하는지 제가 통일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 첫 번째 5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첫 번째는 통일부에 제가 북한 주민을 접촉하겠다는 신고를 먼저 합니다. 그렇게 하고 신고를 하고 나서 승인이 되면은 북한의 초청장을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북한의 초청장을 발급을 받고 나면은 다시 통일부에 가서 방북 승인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일부에서 승인해 주면은 그 승인서를 들고 중국으로 가서 다시 북한에 방북 비자를 받아서 비행기를 통하든지 열차를 통해서 이렇게 북한으로 가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지만이 나는 북한을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절차를 올 봄에 통일부는 간소화하겠다고 해서 북한의 초청장이 없이도 가능하다. 그리고 개별 관광도 진행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북한을 가려면은 통일부에 사전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똑같은 한국인인데 저는 왜 이렇게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가능한지, 그리고 뉴질랜드에 사는 그 선배는 왜 그렇게 자유롭게 북한을 여행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니까 단서 조항이 있었습니다. 제외 국민은, 그리고 제외 국민 중에 외국 영주권자, 그리고 외국 장기 체류자, 그리고 외국 법인에 있으면서 업무 목적으로 방북하는 자는 방북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통일부의 사전 승인이 아니라 북한을 방북하고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제외 공관장에게 사후에 신고만 하면은 가능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뉴질랜드 그 선배도 뉴질랜드 영주권만 가지고 있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저는 너무 아이러니하고 헌법 정신에 위반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재작년, 그리고 2018년 4월 판문점과 그리고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남북의 두 정상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월에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께서 신년사를 통해서 어떠한 사전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이렇게 밝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해 3월 3.1절 기념사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재개할 수 있는 방법을 미국과 상의해 보겠다고 이렇게 기념사에서 밝혔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시죠? 제 생각은 여기에서 한미 워킹그룹 이 부분이 이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대체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또 통일부 또 다른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남측에 의한 제재 조치, 하나는 미국 유엔에 의한 제재 조치, 또 하나는 유엔사에 의한 제재 조치, 이 세 가지가 주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였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에 의한, 남측에 의한 북한의 제재 조치는 이런 거였습니다. 2010년에 북한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그리고 2010년에 또 천안함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명박 정부에서 5.24 대북 제재 조치를 발효를 시켰습니다. 그 조치 내용은 주로 이런 거였습니다. 남북 교역을 중단한다. 국민의 방북을 불허한다. 그리고 대북 신규 투자를 불허한다. 그리고 북한의 선박이 남측 해역에 못 들어온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5.24 대북 조치가 아직도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5월에 통일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그 의미가 소멸되었다. 이렇게 해석만 했을 뿐이지 정식 5.24 조치를 해제를 선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엔사에 의한 제재 조치는 이런 내용입니다. DMZ는 유엔사에서 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전협정이 유엔과 중국과 북한 간에 이루어졌죠. 그래서 지금 유엔이 DMZ를 통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북한으로 가려면은 비무장지대를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판문점을 방문하려면은 마찬가지로 유엔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유엔사 사령관이 바로 한미연합사령관이고 또한 한미연합사령관이 바로 주한미군 사령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엔사가 우리 남북 유리에 대해서 상당히 간섭을 많이 하고 이런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의한 또는 유엔에 의한 제재 조치가 상당히 있지만 그 중에서도 금강산 관광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 유엔 안보리에서는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금강산을 비롯한 북한 여행 및 관광을 금지한 적이 없다. 이렇게 유엔 안보리에서는 발표를 했습니다. 금강산 관광은 유엔 제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저희의 정부의 의지가 어떤 건지 이 부분 다시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한미 워킹그룹의 그 내정 간섭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 시켜는 또 통일부에서 정말 가감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장 그 5.24 조치도 해제 선언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개별 관광을 추진하겠다는 이런 말은 도저히 어불성설이나 다름없는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북 관계가 확 막혀 있습니다. 이런 시기이 될수록 경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어서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그런 필로를 풀어주는 계기가 되어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한미 워킹그룹과 그리고 유엔사의 이런 내정 간섭을 벗어나서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이루어졌던 5.24 대북 제재 조치를 과감하게 폐체를 선언하시고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를 해서
진행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그렇게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만큼 가까이 다가오는 게 바로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장마가 와도 그리고 태풍이 와도 우리 농민들은 캄캄한 새벽에 어두운 새벽에 일어나 들로 밭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이런 농부의 마음으로 우리가 더 열심히 더 일찍 더 지혜롭게 하면 평화와 통일이 우리에게 조금씩 더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쪼록 우리 거창이 그리고 여기 모이신 거창의 시민사회단체가 거창의 평화를 이루는 작은 플랫폼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가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말씀도 잘하시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다 잘 알아들으셨죠? 네. 평통 하시면 대통령님도 만나시지 않나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자문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노래 공연인데 우리 거창에 이분 모르시는 분 없으실 겁니다. 우리 집회마다 나오셔가지고 너무 좋은 감동적인 노래 많이 해주시는 분인데요. 농민의 조경준님 모시고 노래 공연 들어볼 겁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여기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지는 못하지만 평양 가는 기차 안에서 노래 듣는다 생각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평양 가는 기분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는 노래는 서울에서 평양까지입니다. 같이 박수 치면서 하시면 됩니다. 서울에서 평양까지 택시요금 2만원 소련도 가고 달나라도 가고 못 가는 건 없는데 광주보다 더 가까운 평양은 왜 못 가? 우리 민족 우리의 땅 평양은 왜 못 가? 경적을 울리며 서울에서 평양까지 속에라도 신명나게 달려올란다. 음담스려 몰아내고 통일만 된다면 돈 먹더라도 나는 좋아 유산가족 태우고 갈래. 돌아올 때 미차걸랑 둘 다 죽은 내 형제들 묵은 편지 원혼이나 거두어오지. 경적을 울리며 서울에서 평양까지 속에라도 신명나게 달려올란다. 경적을 울리며 서울에서 평양까지 속에라도 신명나게 달려올란다. 평양에 살면 너무 사람들이 순박하고 순진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이 노래를 지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노래에 가서 하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힘들다 느낄 때 평양에 가보세요. 어려워도 웃으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있죠.
정이 그리울 때 평양에 가보세요. 돈으로 사고 팔 수 없는 그런 인정이 있죠. 평양에 가보세요. 사람이 살고 있는 평양에 꼭 가보세요. 고향 가는 마음으로. 힘들다 느낄 때 평양에 가보세요. 어려워도 웃으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있죠. 사랑의 정이 그리울 때 평양에 가보세요. 돈으로 사고 팔 수 없는 그런 인정이 있죠. 평양에 가보세요. 사람이 살고 있는 평양에 꼭 가보세요. 고향 가는 마음으로. 평양에 가보세요. 사람이 살고 있는 평양에 꼭 가보세요. 고향 가는 마음으로. 고향 가는 마음으로. 네, 반갑습니다. 저는 거창군 마리면에서 농사를 짓다가 이번 장마에 논도 막 묻히고 뭐 기계도 빠지고 우리 집도 뭐 주변에 흙이 막 떠내려 가지고 삽질 열심히 하다가 뛰쳐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쁜 옷은 안 입고 왔지만 예쁘게 봐주십시오. 윤동영입니다. 반갑습니다. 통일되면 정말 좋겠는데 오늘 생각을 한번 해보자 싶어서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같이 한번 해보자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잘 안 보이긴 한데 통일이 되면 생기는 것과 없어지는 게 있겠죠. 네. 없어지는 거 먼저 이야기해 볼까요? 뭐가 제일 먼저 없어질까요? 네, 38선은 옛날부터 없었어요. 네, 38선의 요즘 이름은 휴전선이죠. 네, 휴전선이 없어지겠죠. 이건 물리적인 거고. 그래서 우리 뭔가 좀 배운 사람답게 좀 뭔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뭐가 없어질까요? 네, 제일 중요한 게 조합미군이겠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조합미군 통일 후에도 있어야 된다라는 여론도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조합미군이 중국이나 러시아를 겨냥하지 않고 존재한다면 굳이 한반도에 있을 필요 있습니까? 일본 오키나와에도 있고 뭐 괌에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죠? 그래서 통일이 되면 조합미군이 먼저 없어져야 되겠죠. 조합미군 1년 주둔 비용이 1조 2천억인가 그러한데 몇 조를 요구하고 있죠? 알면서 대답 안 하죠. 예,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없어지는 게 뭐죠? 조합미군과 함께 없어지는 게? 예, 맞아요. 전쟁이 없어지면 필요 없는 게 있죠. 국방의 의무가 없어질까요? 이 철없는 아들 키우는 사람들은 군대 갔다 와야 아들이 처리된다 하긴 하는데, 국방의 의무가 없어지면 징병제가 없어지겠죠. 며칠 전에 신문에서 발표가 하나 났죠. 병장 월급을 100만원 주겠다 이렇게 발표가 났죠. 보신 분 있죠? 이제 우리나라 군 수가 장교 이런 사람들 빼고 한 50만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50만 명에게 100만원씩 주면 어묵 많은 돈이 될 겁니다. 저는 이게 없어지고 모병제로 되거나 하면 우리 청년들이 한 10만 명 정도는 일자리를 쉽게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남군, 여군 다 합해서겠죠. 그래서 통일이 되면
국방의 의무가 없어지면서 모병제, 그러니까 직업군인이 되는 거죠. 공무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좋은 일자리가 10만 개 이상 생길 겁니다. 그 월급 주는 것뿐만 아니라 아시죠? 먹이고 재우고 하는데 돈 많이 듭니다. 그 돈 다 이제 우리 경제를 살리고 군대를 운영하는데 튼튼한 직업군인, 정말 사명감 높은 직업군인을 통해서 통일이 되면 북한이 아닌 다른 나라, 외적, 특히 일본을 향해서 방위를 쓸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없어지는 게 있겠죠? 네. 또 있습니다. 국방 예산이 없어지겠죠. 없어지면 안 되죠. 예. 없어진다는 이야기는 남과 북 두 군데서 1년에 쓰는 국방 예산이 한 10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북한 돈은 우리하고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가치도 환산하면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남에서 한 50조 얼마라 하더라고요. 그럼 합하면 100조 정도 되겠죠. 이 중에 뭐 한 50조만 써도 자주 국방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 하면 또 잡혀갈지 모르겠는데 이미 뭐 남과 북을 군사력을 합하면 자주 국방을 실현해 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투자할 필요 없이 군대만 유지하면 자주 국방이 실현돼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방 예산이 없어진다 라는 표현으로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없어지는 게 있겠죠. 네, 국가보안법이 없어질 겁니다. 국가보안법의 뿌리는 다들 아시겠지만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기 위해서 일제가 만들었던 치안유지법이 그 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두었죠. 지금도 갇혀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없어지는 게 있습니다. 영어입니다, 영어. 이거 알아맞혀 보십시오. 선물 드릴게요. 예, 제가 하겠습니다. 소파와 FTA가 없어집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하면, 소파는 다들 아시죠? 소파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미군 기지가 공짜로 공유될 뿐만 아니라, 아시죠? 캘리포니아, 하여튼 캘리포니아 도시 이름을 쓰고, 평택, 써야 편지가 가는 국제우편이 간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우리 땅이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빨리 쫓아내고 우리 땅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계속 있어 왔던 주한미군의 범죄도 같이 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미군이 없어지면 사라지고 개정이 되면 없어지면 분명히 이때까지 있었던 많은 범죄들이 없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FTA는 왜 없어질까요? FTA는 이때까지 공정하게 협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나라가 생겼기 때문에 새로 협상해야 됩니다. 이 자주권을 가지고 정말 우리에게 유리한 FTA가 되든지 FTA를 안 하든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기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수시장이 생깁니다. 다들 아시죠? 내수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공인되는 바가 한 8천만에서 1억 정도의 국민이 살고 있어야 그 내수시장이 자립력을 가지고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아직 5천만 밖에 안 되고 합하면 8천만 이상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수시장이 살아나면 애도 많이 놓고 그래 하겠죠. 그래서 저는 먹고 살만해서 4명이나 낳았습니다. 웃기려고 해봤습니다. 그리고 생기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주국방이 생깁니다. 이미 형성되어 있는 이 커다란 군사력은 그 어떤 외적 다른 나라와도 싸울 수 있을 만큼 힘센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호시탐탐 노리는 있죠. 예, 있죠. 열도 전쟁 지진도 많이 나고 화산도 많이 나고 하는데 있죠. 그거는 저 나라가 안 좋으니까 어쨌든 쳐들어올락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힘으로 그들의 침략을 막아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생기는 게 지하자원입니다. 지하자원은 땅속에 있는 많은 자원과 그리고 서해 앞바다에 묻혀 있는 석유가 있답니다. 그 석유는 다 들어보셨겠지만 이 서해 바다에서 석유를 개발해서 파내기 시작하면
중국의 석유가 줄어든답니다. 두 개 연결되어 있는가 보라요. 그래서 서해 바다 쪽에 있는 그 대륙붕의 개발을 시작해서 파내기 시작하면 중국의 석유가 줄어들 만큼 그 석유가 양이 엄청나답니다. 들리는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이 한 10년 정도 써도 될 만큼의 양이 석유가 묻혀 있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물론 지하자원, 히토류, 철광석 등등 또한 몇 경에 이르는 경단위 아시죠? 경단위 조 넘어서 경단입니다. 그게 생깁니다. 그리고 또 세금이 많이 거칩니다. 금방 이야기 드렸던 군대만 해도 의무병은 세금을 써서 군대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직업군인은 물론 세금도 쓰겠지만 쓰는 만큼 자기가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많이 주면 이 각종 소득세를 내야 되겠죠. 그렇게 돼서 세금이 더 거칩니다. 그리고 건설 등등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10%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금이 지금보다 훨씬 많이 거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청년 농민이 생깁니다. 지금 농촌에 가면 제가 우리 동네에서 제일 막내인데 농촌에 가면 청년 농민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을 못 벌어서 안 그렇겠습니까? 돈 벌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청년 농민이 왜 생기냐 하면 남과 북이 통일이 되면 이 남과 북의 식량을 8천만의 식량을 다 해결하려고 하면 분명히 농업을 잘 지켜야 되고 그 농업이 지켜질 수 있도록 농업 정책을 바르게 펴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농촌에 와서 청년들이 농사를 지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신승열 회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금수강산 관광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나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희망적인 통일이 안 되고 있습니다. 통일을 원하는 사람과 원하지 않는 세력, 놈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갈라보고 통일을 바라는 모든 우리 국민들과 민중들과 함께 빨리빨리 통일해서 희망찬 나라로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용 회장님 발언 잘 들었습니다. 사실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 분단이고 통일이고 이런 거 잘 생각 안 하고 살다가도 남북 관계가 이렇게 경색되고 이럴 때 한 번씩 굉장히 주눅이 드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서 무슨 얘기를 하든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사실 우리에게 분단이 주는 영향인 것 같고, 하여튼 통일이 되면 저렇게 좋은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모두 마음을 모아서 얼른 통일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코 뒤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이 공동성명서를 최대한 빨리 이행에 옮기기로. That was my offer. I call on board again. 제거해야지만 북한은 핵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참수작전을 하는 것이죠. 한미연합훈련이 다음 달 중순쯤에 실시하는 쪽으로 전자권을 실제로 행사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모실 분들은 그 거창군 여성 농민회 분들인데요. 우리 항상 이렇게 집회 있을 때마다 부끄럽지만 몸짓을 준비하셔가지고 이게 성의 있는 무대를 만들어 주십니다. 나와주시겠어요? 우리 여성 하실 분들. 네, 안녕하십니까. 거창군 여성농민회장 박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아까 때 제목 현수막 봤습니다. 한반도 통일, 평화통일기원 촛불문화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기원을 빼고 한반도 통일 촛불문화제로 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보면서 이렇게 현수막을 열심히 쳐다보고 있었는데요. 오늘 우리 신성열 회장님도 그렇고 이제 윤동열 회장님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또 통일을 꼭 해야 될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조선 우리 학교라고 아시죠? 예, 우리 학교에 지금 64개의 학교가 남아 있는데 지금 다 무상교육 다 돼 있는데 조선 우리 학교는 지금 무상교육이 아닌 유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학교 앞에 항상 일본 좌파들이 와가지고 항상 데모를 하고 있고 학교 앞에서 아이들 공부하고 있는 앞에서 데모를 하고 있고 이제 이런 행동들을 계속하고 있어서 좀 심리적으로 많이 힘든 가운데서 아이들이 우리 말을 배우면서 통일을 기원하면서 지금 제4세대죠, 그죠? 통일을 기원한 제4세대 학생들이 열심히 이렇게 좀 중압감에 또 나름 통일을 기원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도 큰 관심을 부탁드리고 우리 전윤동에서는 지금 한 10차 정도 금요 행동으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물품도 그렇고 또 아나바다 이런 행동을 해가지고 이제 작아나만 한 50만이든 30만이든 같이 모아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지금 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냥 그런 행동들을 좀 많이 해가지고 이제 조선 학교 학생들이 평화 통일이 되어서 우리 한국으로 와가지고 같이 그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1절 노래 율동을 하고 나면 감조가 나오거든요. 조금 민지럽더라도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몸으로도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열정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 평화, 건강, 자주, 통일. 평화, 건강, 자주, 통일.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 아유, 우리 너무 제가 여성 농민회라서가 아니라 진짜 이렇게 율동으로 분위기 화기애애하게 만들어주신 여성 농민회께 다시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묵직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너무 항상 이렇게 분위기 띄워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또 이렇게 좋은 문화재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꼭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사례 한번 보면 되는데, 오늘 실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름 한번 불러드릴게요. 생각나는 대로. 우리 이은정, 임영태, 백성철, 정희, 배시람, 얼굴은 모릅니다. 이 실무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해서 이분들한테도 좀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축구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